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일요일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지를 받았을 텐데 질문지에 질문을 해주시면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자, 49제가 끝난 동생이 앞으로 서운해하지 않고 또 서운해하지 않게 하려면 서운해할까봐 미리 생각하시군요. 납골당을 자주 방문해야 할지 기도를 많이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을 내 동생이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돌아가신 분 공통점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이렇게 첫 번째는 함께 살면서 좀 더 잘해 주었을 걸 하는 우리가 이렇게 후회가 있는데 후회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참회를 하는 참회. 자, 참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제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해 줬다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그럼 덕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됐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계에서 더 잘할 수도 있었단 말이야. 그냥 더 잘해드리지 못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한 번은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럴 때 근성으로 하면 안 돼. 딱 한 번 하더라도 그 울림이 크도록 진심에서 우러나서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이제 산소나 납골당이나 이런 개신 혹은 모신 이런 곳에 자주 가봐야 되나? 자주 가봐야 서운하지 않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잖아요. 아니, 여기 모시나놓고 어떻게 한 번도 안 오냐? 뭐 이런 생각을 할까 봐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돌아가시는 이게 영혼이라고. 이게 자, 돌아가신 분 이름을 이제 영혼이라 할게요. 영혼은 이 특징이 생각만 하면 즉시 그 장소에 도착한다. 도착. 혹은 그 사람에게 도착. 이렇게 영혼의 특징이 생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걸 알아두시면 예를 들면 납골당에 내가 화장을 해서 멋있다 해서 그 납골당에 계시지 않는다. 뭐 한번 가볼 수는 있어도.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에 의해서 예를 들면 내가 오빠 생각하면 벌써 오빠한테 와 있어요. 오빠는 잘 몰라도. 근데 살짝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좀 민감한 사람들은 뭔가 불편한 느낌을 가져. 아, 여기가 좀 자꾸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은 가져. 어깨 이런 데든지. 예를 들면 뭐 팔에 여기 있으면 팔에가 여기가 자꾸 뭔가 불편한 느낌은 있다. 그럼 와 있다 소리예요. 그럼 이럴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자, 사람의 몸은 37도 가까운 이렇게 온도가 필요하다고. 근데 이 영혼은 온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없는 영혼이 이렇게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순환이 안 돼. 특히 잠을 못 자. 그러면 되는 일이 없어. 심하면 막
한기가 들고 오열이 나고 막 그런 건 되게 심한 경우. 그래서 몸에다가 느낌을 일러준다고. 그럴 때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일 먼저 돌아가신 분, 이 영혼인 이분에게 제가 이걸 일러준다고. 사람 몸에 가지 말라고. 그런데 일러줘도 이거는 소용이 없어. 브레이크를 못 잡는다고. 내가 엄마 생각하면 벌써 엄마한테 가버렸어. 왜? 우리는 엄마 생각하더라도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뭐 절차를 타든 한참 걸려야 도착하니까 갈라 하다가 안 갈 수도 있어. 내일 가야지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영혼은 그런 기회가 없어. 생각하면 도착해보면 미국에서 한국 생각하면 도착해가 있다니까. 이래서 영혼의 관계에서 영혼들이 오히려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엄청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니 엄마 생각해도 엄마 가려면 뭐 며칠 걸리든지 뭐 이렇게 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아빠한테 가버려. 그런데 가는 게 문제가 아닌데 가면 사람 몸에 가면 이거 되는 일이 없단 말이야. 아프고 힘들어서 꼬여서 사고 나고 뭐 되는 일이 없는데 이 되는 일이 없는 거를 모르고 계속 도와준다고 그 아예 손자 가가지고 도와준다고 할아버지가 맨날 손자 되는 일이 없어.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돌아가시면 제가 돌아가신 분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제가 첫 번째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봐라 안 죽잖아요. 이걸 가르친다고. 자기가 안 죽는 걸 자 실감이 나는 거야. 와. 자기가 멀쩡하게 있잖아요. 다만 몸뚱이는 이게 인연이 매일 여러분 밤에 잘 때 혼 나가보면 몸뚱이는 업어가도 몰라요. 몸뚱이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 혼이. 그 몸뚱이를 단지 집이네 들어갔다 나갔다는 집이네 뭐야 죽어보면 금방 알거든. 뭐야 안 죽는다는 거를.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거 안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안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관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납골당이나 산소나 인데 자주 가야 되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 아시래요? 또 생각이 나서 한번 갈 수는 있어. 그런데 돌아가신 분은 이런 데 찾아오는 거를 좋아할까요? 한 번만 생각해봐라. 이런 거 찾아오는 거 좋아하지 아무도 않는다고. 돌아가셔봐라고. 돌아가시면 지금 행복하게 잘 살아달라는 게 제일 바라는 거라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 왜? 자기가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뭐 1초 안에 탁 오버리니까 자기가 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게 제발 웃으면서 왜? 밤새 죽을지도 모르니까 정말 재미나게 행복하게 잘 살아 달라는 걸 제일 바라지. 이걸 해달라는 걸 바라는 거지. 이게 뭐 제사 잘 지내주고 산소 잘 찾아보고 이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제사 잘 지내준다 하면서 제사 안 왔다고 싸우고 그지만 아니도 또 자기는 이거 찾아봤다고 니는 왜 찾아뵙지는 않냐고 또 시비를 걸어가 또 기분 나쁘게 만들고 오만 거를 생색을 내면서 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두라고. 지금 행복하게 살아야 돼. 지금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간단해요. 순서만 먼저 지키라고. 먼저 기초공사 한 뒤에 그 다음에 뭐야? 1층 올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2층 올리고 세상이 이렇게 돼 있다고. 먼저 여러분이 기초공사가 뭐냐? 덕부입니다 하라는 거야. 항상 먼저 덕부입니다를 하면 이게 덕볼 일이 생겨. 그 상대방 기분이 좋아. 아이고 우리 언지 덕분에 아빠하고 엄마 잘 살게 됐어. 고마워. 아이고 우리 동생 덕분에 오빠가 이렇게 장사를 잘하게 돼서 고마워. 얼마나 나도 좋지만 상대방도 좋다고요. 이 둘 다. 왜냐하면 이때 기가 살아나서 운이 좋아지게 돼서 잘 되면 그럼 결국 돌아가신 분이 바라는 게 행복한 거 뭐 이게 잘 돼야 행복하거든. 세상이 잘 돼야지 행복하다고. 이걸 바란다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부모 돌아가셨다고 찔찔 울고 뭐 부모 생각하고 이런 부모 절대 안 좋아한다고.
아니, 부부간에 깨가 쏟아지게 잘 살고 있으면 부모가 저절로 좋아하신다면, 아이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 이게 바로 효도란다. 이런단 말이에요. 효도한다면서 막 엄마 찾아뵈러 가면서 신랑 보고 당신은 어떻게 처갓집에 한 번 찾아도 안 뵀냐고 막 시비 걸어가 엄마한테 찾아갔는데 엄마는 더 불편해. 되게 웃기는 행동한다는 거지. 생색을 내고 아주 꼴값을 뜬다고. 내 안 찾아도 좋으니까 제발 제사밥 안 줘도 좋으니까 너희끼리는 잘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이걸 알으라고. 똑바로 알으라, 똑바로. 그래서 제일 부탁하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은지라고 학교 은지를 너무 잘 아니까 은지가 진짜 바람이 뭐냐. 오빠 지금 사는 사업 잘 됐으면 좋겠고 제발 아빠 엄마 존중해줘서 엄마 정말 존중해줘서 아빠 엄마가 사랑하는 거 보고 싶다. 아빠 엄마한테 함부로 안 하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이걸 알으라는 거지. 지금 시대는 여러분 알아 똑같이 존중해서 받들어야 돼. 서로 부인도 받들고 남편도 받들고 서로 뭐 당신 덕분입니다 하고 당신 최고입니다 하고 서로 이래야 해. 그동안 살아온 거는 이제 내려놔라는 거야. 그동안 그때 살아온 거 잘했니 못했니 따지지 말고 지금부터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아빠 엄마 지금부터 서로 당신 덕분이다 그러고 당신 최고다 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다. 왜냐면 여기 지금 덕분 서클에 계시면서 맨날 듣는 게 이거거든. 덕분 서클 공부를 왜 동네 바로 옆에 있으면서 이런 법문을 안 듣느냐는 거지. 딸 입장에서는. 아니 옆집에 있는데 저 멀리 제주도에서도 오고 뭐 세계에서도 찾아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도 어려운 공부를 안 시켜. 서로 이해해 주라는 거야.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하면서 서로 이해해 줘서 깨가 쏟아지게 살아라. 이거 가르치는 학교라는 거지. 요거만 하면 끼가 살아나서 운이 좋아지니까 뭐 하는 일 잘 되지. 그럼 얼마나 좋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을 많이 지어놓고 덕을 많이 쌓아야 되니까 많이 나눠주면서 살아야 돼. 옮겨지고 있으면 숨 떨어지면 말짱 꽉이 돼. 이게 복을 많이 지어놓고 덕을 쌓아놓은 건 숨이 떨어지도 다 들고 간단 말이야. 숨이 떨어지도 다 들고 간다. 그렇게 복 짓고 덕 쌓는 걸 많이 해놔라거든. 이거예요. 이걸 하고 있으면 굳이 이런 데 안 가도. 내 동생 생각나면 혹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동생 생각나서 그 어려운 분들 빵 하나 사주고 지나간다든지 그래 해도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돌아가신 분은 살아있는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 이거 제가 대변해 주는 거예요. 괜히 생각한다면서 싸우고 괜히 그런 거 하지 마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여러분은 꼭 해주세요. 부모가 뭐냐? 그냥 너끼리 잘 살아. 이걸 원한다는 걸 꼭 아시면 좋겠다. 자, 박수 한번 치고 지나가. 네. 나 놓고. 자, 공양 스님 덕분에 감사 저희 엄마는 95세면 건강심 넉넉해서 말씀하여 덕분을 스님께서 주시는 홍삼을 먹었더니 배가 빵빵해지고 덕분에 건강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왜 어떤 논리에 이런 현상이 생기며 어떤 분들이 드시면 어떻게 도움이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덕분 스쿨 그 홍삼은 첫 번째 인삼하고는 다르다. 보통 인삼은 몸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체질적으로 잘 안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 사실이니까요. 자, 그런데 홍삼은 인삼을 온도를 올려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의 성질을 바꾼 것이라 에너지가 업돼서 질이 달라졌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요 인삼을 어떤 인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홍삼을 만들 때 수준이 좀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보통 3년 정도 되면 이걸 홍삼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3전 넘으면 이거 관리를 잘못하면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품질이 좋을 때 팔아야 되겠다고 3년 만에 이렇게 파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이제 5년 이상 돼서 이렇게 재배해서 그래서 이게 5년 이상이니까 이게 6년근이 되는데요. 예. 이게 6년근 하면 좀 더 이제 에너지가 많이 뭉쳐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덕분석굴에서는 이게 6년금 인삼을 첫 번째는 이걸 가지고 홍삼을 만드는 거를 사는데 이렇게 인삼이 있으면 그 인삼 중에서도 요게 뿌리 쪽에 이거요. 이 잔뿌리 이런 거를 뿌리에 이런 게 밀삼 꼬리라 그래서 꼬리 밀삼이라 그래요. 이쪽에 사포닌이 제일 많이 분포돼서 보통 한 3배 넘게 들어있다고. 그래서 덕분석굴에서는 이게 홍삼을 만들 때 요거 미삼 6년근 된 이 미삼을 홍삼으로 만든 재료를 먼저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100% 국산 100%. 요즘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 이렇게 이 재료를 먼저 이렇게 제일 좋은 거를 가지고 사용하고 보통 이렇게 3년근 가지고 홍삼에서 할 때 보통 24시간 달여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건강식품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48시간은 달이 48시간 기본적으로 이렇게 질적으로 아주 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통 물이 일반적으로 이제 밖에서는 수돗물을 가지고 다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뭐 우물 파서 하는 건 아니라서. 근데 여기는 생천 감로수가 나와요. 생천 감로수 여기는 오색 맥반석 속에서 나오는 감로수가 저게 우리가 나오는 이 물로 이렇게 다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재료에다가 제일 좋은 물로 다리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또 부려요. 그리고 이걸 가공해서 또 담고 뭐 할 때도 계속 효심송 덕분입니다를 틀어놓고 효심송 이렇게 에너지 기도가 들어가도록 원력을 세웠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홍삼 이렇게 드시면서 건강은 물론이고 진실한 자기 자신인 비치고 에너지인 자신을 알게끔 이런 원력의 기도가 들어있어서 일반적으로 지금 판매하는 거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드시면 먹어보시면 여러분들 느낌이 다를 거예요. 원하면 사포닌 많이 들어있게 지금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어머니께 효도할 때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공복에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공복에 드시면 아주 건강해집니다. 특히 이제 50이 넘으면 에너지 보충이 좀 필요할 때거든요. 누구든지. 그럴 때 이게 제일 쉽게, 제일 좋게 먹을 수 있도록 특히 가격을 제일 낮춰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낮춰보자. 왜냐하면 항상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분들을 위해서 맞춤식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최대한 낮춰서 그래서 이를 직접 기계를 들려서 전부 다 지금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한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공복에 드셔보면 한 석 달 정도 지나보면 와 기운이 저도 이렇게 먹어보고 내가 알았는데 이게 기운이 짱짱하게 피곤하지가 않는 게 차이점이 딱 생겨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만들어 놨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의원에 가서 내가 기운 나라고 보약을 한번 지어 먹으래도 보통 한 30만 이렇게 기본으로 드려야 될 거예요. 한의원에 가서 먹는다 하더라도. 어떤 데는 좀 더 뭐 재료를 다 좋은 거 쓰면 비싸겠지만 이거는 지금 뭐냐 16만 원이니까 이거 뭐 반밖에 안 하는데 최고 좋은 제품을 지금 그리고 덕분석굴 인연된 분들에게는 좀 더 혜택을 제가 드리고 이렇게 해서 잘 드시도록. 왜냐하면 기운이 있어야 뭘 해보죠. 지구에서는 몸뚱이가 기운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기운 나라고 해드렸.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서 아이고 얘야 네 덕에 요즘 기운이 빵빵하다. 든든하다. 뭐 그래서 질문을 하셨네요.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또 질문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해드릴게요.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네네네. 그 질문은 마음만큼 다루기 쉬운 것이 없다는 말도 있고 마음만큼 다루기 어려운 것도 없다는 말이 있는데 뜻에 대해서 좀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차 운전 면허증 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운전하는 운전 면허증을 하나 따셔야 돼요. 특히 마음은 자기 마음이니까 이거를 자가용이라 그래요. 자기 마음, 즉 자가용 운전 면허증 이걸 덕분 석굴에서 따야 된다 그러죠. 운전 면허증, 차 운전 면허증은 뭐 여러 지역마다 학원이 있으니까 가서 돈 주고 따면 되는데, 자, 자기 마음을 운전하는 이 자가용은 운전 면허증을 덕분 석굴에서만 따야 된다. 아니, 다른 데 따면 안 됩니까? 다른 데 따도 되겠죠. 근데 운전하는 실력 차이가 많아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제가 오늘 안내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덕분 스쿨에서는 이 마음을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사용법을 가르쳐 줘요. 사용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전부 다 출발을 하얀 백지에서 하란다. 하얀 백지에서. 이게 이제 덕분 스쿨의 이제 다른 데서 운전 면허증 따는 것 차이점이에요. 하얀 백지에서 출발해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가 하얀 백지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출발해라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잘하면 되네. 이렇게. 지금부터 잘하면 되네. 이게 이제 덕분 스쿨의 운전면허증 시험 기본으로 내는 출제에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구에서 어떤 분을 만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은 여러분 뭔 말인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미 해결되어져 있다 이 소리야. 이미 해결되어져 있다. 덕분 스쿨 마음 사용법은 이렇게 쉬워요. 이미 깨달아져 있다. 깨달아져 있다.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마음을 쓰라고 가르치는 운전면허증을 따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여러분들 마음 사용할 때 보면 전부 다 문제가 있다 출발한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출발해서 뭐냐면 여기 아직 못 깨달았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된다.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야 된다.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마음은 정말 가장 쉬울 수도 있지만 가장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다면 어렵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 해결해야 돼. 자,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고 이걸 씨를 뿌려서 이렇게 열매를 수확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구는 인과로 돌아가니까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다고 심어놨으니까 그러면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겠어. 이렇게 마음을 쓰도록 가르친다는 거죠. 왜? 그런 학원에서는
자가용, 자기 마음 운전면허증 그 따게 해주는 학원이 아니다는 거지, 학교가. 그래서 이 자가용 운전면허증 덕분 스쿨에서만 딴 것이라 된다. 그 만자가 붙어. 다른 데서는 못 따. 덕분 스쿨에서만 딴 자가용 운전면허증은 자기 마음 사용이 그렇게 쉽다. 제일 먼저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출발을 하도록 하려면 이게 덕분입니다를 먼저 해야 돼. 무조건 덕분입니다 해서 분별을 아예 하지 않도록 덕분입니다 하면 분별이 딱 끝나버려.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내려놓아 져 있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어. 이미 해결되어져 있고 이미 깨달아져 있고 이미 이루어져 있어. 자, 여기서 엄청 대단한 것을 발견해야 돼.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 말을 여러분들이 평생 가슴에 넣고 살아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자고.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자, 그럼 이걸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콩을 심었기 때문에 수확의 콩이 나온다. 이 말하고 같단 말이야. 여러분이 심을 때 이미 이루어진 콩을 심는다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콩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마음을 쓸 때 이렇게 안 써. 아직 안 이루어졌다 하고 한다고. 그럼 아직 콩을 안 심었으니까 콩 수확은 절대로 안 된다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무심사용법이라고도 한다. 무심사용법. 이렇게 하면 이미 해결이 되어져 있고 이미 이루어져 깨달아져 이렇게 사용하면 이 무심에 있을 때 덕분입니다 하고 무심에 있게 되는데 이러면 바로 이미 해결되니까 이거는 치유가 된다고. 치유. 이걸 무심치유라고 하는데 여기는 문제가 있다니까 이때 이 방식으로 하면 계속 치유가 하는 게 치료하게 돼. 치료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놨으니까 또 고쳐놓고 또 재발하고. 왜 재발하냐? 또 문제가 있다고 심었잖아. 앞에 문제가 있는 거는 치료를 해서 나사놓고 또 문제가 있다고 심어놨으니까 또 문제를 만들어놨으니까 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제발 좀 내가 부탁하는데 제발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네?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인생을 살지 말라고. 그럼 문제가 있는 게 계속 생긴다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자기 마음, 즉 자기 마음이 자가용이야. 그걸 운전하는 면허증을 따야 된다고. 이걸 덕분 스쿨에서 주는 면허증을 따야 돼. 네. 이래서 이럴 때 마음 사용은 정말 쉬워요. 왜? 덕분이다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자리 만들어 놔놓고 여기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야. 이 자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출발이 아니라 이미 해결되어져 있고 이미 깨달아져 있고 이미 이루어져 있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루어져 있어서 이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오로지 해야 될 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절로 일꼴에 올라가고 나는 뭘로 보답할까? 고마워서 뭘로 보답할까? 뭘로 보답할까? 뭘 주지? 계속 뭘 주지만 하고 살아가는 게 자기 마음, 즉 자가용 운전면허증의 핵심이다. 이렇게 살아라고 운전면허증 따라하는 거거든.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걸 모르면 자기 마음은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거기에는 5만 가지가 핵심이 뭐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이거는 이래서 문제고 저거는 저래서 문제고 계속 문제가 있다고 돌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 해결해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씨를 뿌려놔서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그거 해결을 해놨으면 문제가 있다고 해놓은 씨는 또 뿌려놨으니까 또 수확해야 되고 계속 재발하니까 제발 그런 짓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 원리 간단한 거 한 번만 들으면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자꾸 좋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평생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살면서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까지 계속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그게 제일 안타까워서 제발 좀 덕분스쿨 유튜브에 좀 보게 해주라. 좀 제발 안내를 좀 해주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 거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자기 마음 운전하는 면허증이 이렇게 달라요. 확실히 구분이 됩니까? 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